전국에 있는 서장들이 한데 모입니다. 아, 회의.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어 총경 그렇죠. 회의란 걸 했어요. 네. 근데 그거 했다고 네. 징계가 또 이어졌다고 네, 하던데 네, 좀 어떻게 된 맞아요. 겁니까? 자천이죠, 자천. 네, 네, 자천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제 12.12 군사반란에 비유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냥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청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정말 논의를 했을 뿐인데 저희를 거의 이제 군사반란 수준으로 몰면서 이제 자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에 있는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사라는 게 누구를 자천시키거나 영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적재를 적소에 배치를 그렇죠. 해서 조직을 발전시키는 게 그 인사 정책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전라남도 이번에 처음 발령을 전혀 연고가 받았어요. 없는. 네. 네.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112 상황팀장의 업무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그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순찰차를 보내고 그래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전남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너무 흥분해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고 지리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또. 저 납치당한 것 같은데 순천에서 담양 쪽으로 30분쯤 왔어요. 이랬는데 순천이 어디고 담양이 어디고 그치. 30분 가면 어딘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헷갈렸었고요. 그리고 저의 상사가 심지어 저보다 계급이 낮은 분이셨어요. 우리처럼 지휘, 복종 뭐 이런 명령 지휘 관계가 있는 기본인 계급 사회에서 총경인 제가 기한을 하면 경정인 저보다 낮은 계급인 분이 결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모두가 좀 네. 곤란했겠다. 다 불편했죠. 네. 다 분위기적으로. 불편했죠. 네, 네, 싸했죠. 그래서 그분 너무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회의를 할 때 회의 주재자 자리에 앉지를 못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 그 정도니 이 인사가 제대로 됐다고 할 근데 수가 말씀 없죠. 들어보니까 이전 총경님보다 더 사실은 박해를 받은 분들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일단 유사명 총경이 그때 이제 징계를 받았었고요. 징계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 감찰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주동자 유사명 핵심 관여자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이제 원오브 댐이 저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이제 그래서 다 경감 자리, 경정 자리 이렇게 이제 고참 원래 총경으로서 가지 서장급인데 않는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직급의 자리에 네, 네. 배치를 받았다. 이렇게 배치를 뭐 받고. 이렇게 얘기 들어. 그래서 그럼 궁금한 게 네. 그래서 경찰을 나가시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정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저의 인생 그 자체와 같았던 경찰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 저는 정말 제가 꽃밭을 너무나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이 꽃밭에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난입해가지고 이 꽃밭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전에는 경찰이 나쁜 짓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이제 꽃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꽃들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정말 바람 불면 쓰러지고 온도 안 맞으면 죽고 막 이래서 너무 소중하게 키워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정말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이 꽃밭을 다 지디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꽃을 다시 심어보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햇볕도 쬐어주고 물도 주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마하시겠다. 이상민 장관이 했던 얘기가 그전에 경찰 인사는 청와대와 경찰이 짝짝꿍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찰국을 통해서 투명하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번처럼 인사를 알 수 없는 인사를 하는 적은 처음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제 경찰 안에서 되게 유행하는 밈처럼 유행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도 혹시 전 정권 사람이야?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번 정권은 알 수가 없어서 인사의 기본이 이제 공감을 받아야 되고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모두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고 그렇다면 또 이번에 승진할 만한 곳에서 일을 했다. 그럼 승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연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쫙 봤을 때 이 부서에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물론 이 부서가 굉장히 인기가 좋으면 못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 안 되면 2순위, 3순위 정도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승진을 할 것 같았던 사람이 안 되고 이쪽을 갈 것 같았던 사람이 완전 지방으로 가고 평생 정보만 했던 사람이 수사로 가고 경비만 했던 사람이 정보로 가고 막 이런 알 일들이 수 없는 있는 인사가 거예요.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 승진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하지? 너 혹시 전 정권 인사야?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이 된 거예요. 너 전 정권 인사야? 나도 전 정권 인사인가 봐. 그리고 또 이번 정권은 알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022년에 치안감 인사가 이제 지방청장, 시도청장 인사가 밤 9시에 나서 다음 날 9시에 취임을 하라 그랬어요. 보통 2, 3일 정도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이임식을 못한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짐을 싸서 밤새도록 이사를 저도 가서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 치안감 인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5개월이 미뤄졌어요. 그런데 이게 5개월 뒤에 하겠다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한다더라, 그 다음 주에 한다더라, 2주 뒤에 한다더라, 내일 한다더라 이러면서 5개월이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지 다음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사가 이번에 총경 인사 언제래? 다음 주에 한다던데 그런데 이번 정권은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뒤에 붙는 얘기가 네. 이번 정권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